네, 인포맥스로 여는 아침 굿모닝 인포맥스. 이번에는 경제 이슈를 뜯어보는 경제 언박싱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깊이 있는 소식을 쉽고 재미있고 정확하게 전해드릴 텐데요.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라고 하죠. 넷플릭스와 구글 등이 최근 우리나라에서 이 망 사용료를 지불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세계적인 OTT 업체인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놓고 국내 통신사 업체인 네. SK 브로드밴드하고 3년째 네.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이죠. 이 서명운동까지 이거 만약에 이 망 사용료 입법화가 추진되면 네. 반대할 것이다. 이 서명운동까지 벌이고 있다는데 실제로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이 구글과 넷플릭스 회사 측 인사를 증인으로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이 도대체 이 망 사용료라는 게 어떤 거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인지 또 글로벌 기업과 우리 국회가 제대로 맞붙고 있는 건지 우리 법은 또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또 결과적으로 우리 소비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오늘 유창희 경제평론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앞으로 저희 경제 언박싱의 목요일을 네. 책임져 주실 텐데 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기대가 됩니다. 저희도 잘 부탁드리겠고요. 국회 과방이죠. 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다음 달 시작하는 국정감사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글의 아태지역 총괄부사장 거텀 아난드라고 하는데 이 부사장을 증인으로 신청을 했죠. 네. 이제 법안 주요 내용은 그런 것 같아요. 글로벌 콘텐츠 업체들에 대한 어떤 무임승차를 막겠다. 네. 그러니까 그 일정 규모 이상의 콘텐츠 업체들이 국내 인터넷 망을 사용했을 때 네. 일정의 비용을 좀 내라. 이것을 좀 의무화하겠다라는 내용인데 그렇죠. 이게 이제 발생된 것은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3년째 이어지고 있죠. SK 브로드밴드하고 넷플릭스가 망 사용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그 내용을 좀 알아야 되는 게 이제 그 자료화면에도 있습니다만은 네. 넷플릭스의 그 자료들, 데이터, 그러니까 영화라든지 네. 드라마, 이 데이터들은 해외에 서버에 있잖아요. 네. 그럼 우리나라가 그 서버를 접촉을 해서 데이터를 받아오는 예,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 송출을 받아올 때 예를 들어서 뭐 SK 브로드밴드든 KT든 LG 유플러스든 그 또 상대 업체에다가 돈을 내줘야 돼요. 네. 근데 우리는 대량의 영화 서비스를 공급하다 보니까 네. 비용이 많이 나가겠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일정 부분 넷플릭스가 돈을 좀 내라.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나라 인터넷망을 사용을 해서 돈을 벌고 있으니까 근데 돈을 넷플릭스가 버는데 그 비용을 우리가 내고 있으니까 이것을 좀 분담하자라는 개념이고 네. 넷플릭스는 우리는 그거 못하겠다. 그래서 이 소송이 발생을 하게 된 것이고 그렇군요. 일단은 1차적으로는 이제 SK 브로드밴드가 승소를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여기에 대해서는 약 갑론을박이 좀 있는 상황인 것이죠. 예, 이게 여러 가지 이제 뭐 각자의 의견들이 그렇죠. 뭐 나름대로는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그렇죠. 거겠죠. 그죠? 네. 그렇군요. 이 갈등 양상이 첨예한데 일단 망 사용료가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 망 사용료라는 게 어떤 건지도 좀 말씀해 주실까요? 망 사용료라는 개념 자체가 쉽게 설명을 하면 뭐 우리가 지금 모든 것이 다 인터넷이 깔려 있잖아요. 그렇죠. 뭐 가정에서 인터넷 쓰신다 그러면 뭐 회사마다 다르게 하겠습니다만은 네. 뭐 100메가든 500메가든 1기가 상품도 있고 회사도 좀 네, 다르고. 그래서 네. 금액을 내고 사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회사도 뭐 1000명 회사인지 10,000명 회사인지에 따라서 전용 인터넷망이 있고 네. 또 콘텐츠 관련된 업체들은 그런 전용 인터넷망을 사용한다든가 예. 아니면 메인 그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그 정보를 제공을 해주게 돼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이제 그러면 이제 각자 그 비용을 냈기 때문에 네. 그 망 사용료라는 개념, 그러니까 인터넷 비용 자체가 망 사용료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기본적인 비용이 나간 상황에서 그 이후에 우리가 제가 그래서 1GB짜리 속도를 쓴다고 했을 때 네. 얼마 쓰든 전혀 문제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인터넷 비용을 내고 나서 그것을 어떻게 활용을 하든 거기에 대해서는 일체 터치하지 않는 게 그렇죠. 상내인 것인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망이 도로에 비유하면 그렇죠. 도로를 빌려주는 것만. 그렇죠. 그냥 한마디로 내는, 제가 네. 톨게이트 비용을 내고 도로를 썼을 그렇죠. 때 어떤 차는 이용해도 되고 네. 어떤 차는 이용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그 놀이공원에 갔을 때 자유이용권을 끊었을 때 네. 누구는 뭘 타고 누구는 못 타고 이게 아니죠. 그렇죠. 모두 다 상관없죠.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을 망사용료를 낸다는 개념인데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워낙에 이제 데이터가 많이 사용되다 보니까 처음 얘기가 나온 것은 2011년 정도, 11년인데 그때 이제 뭐 스포츠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데이터가 많이 사용하게 되고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걸 기억하는데 처음 스마트폰이 도입됐을 때 카카오 관련해 가지고 이거 데이터를 너무 많이 쓰고 있다. 그래서 추가로 카카오가 돈을 내야 돼. 카카오톡 말씀하시는 네, 카카오톡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좀 데이터 사용료를 회사도 부담을 해라 이런 이슈가 됐었어요. 그래서 뭐 그때 뭐 토론회도 열리긴 했었는데 그런 것이 이제 뭐 이제 안 내는 걸로 얘기가 됐었는데 이게 본격적으로 얘기가 나온 게 왜 나오게 됐냐면은 2016년에 법이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료 화면 정해놓은 게 화면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SK 브로드밴드를 쓰고 상대방은 이제 KT를 쓴다고 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라 표현하는 게보다 넷플릭스라는 회사가 SK 브로드밴드와 계약을 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이름 없는 제가 그냥 하나 회사를 만들어서 제가 KT라는 회사를 써요. 그러면 넷플릭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훨씬 더 대부분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희한하게 KT 이용 고객이 이제 넷플릭스를 보기 위해서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SK 브로드밴드는 KT에다 돈을 줘야 돼요.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는 법이 바뀌게 된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발신자 종량제 상호 접속 고시 기준이라고 해가지고 비용을 주게 돼요. 그러면은 SK 브로드밴드는 좋은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 좋은 업체에 계약을 맺었는데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을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망 사용료에 대한 논쟁이 좀 발생하게 됐었고 그래서 이제 그 페이스북, 메타 같은 경우는 이제 비용을 내겠다 하게 된 것이고 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같은 경우도 한 네이버 카카오 한 1,000억 대 이상의 비용을 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망 사용료를 낸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우리 때문에 인터넷 제공 업체들이 조금 손해를 보고 있으니까 상호 부담을 하자라는 개념으로 좀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 이제 이게 좀 오해를 하고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망을 활용해서 이제 돈을 버는 기업에게는 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라는 게 이제 좀 골자인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또 당연한 시장의 논리인 것 같기도 하고요. 기업의 입장도 있을 것 같은데, 뭐 넷플릭스와 구글의 지금 입장은 좀 어떻습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인터넷 비용을 뭐 10만 원짜리를 내든 5만 원짜리를 쓰든 딱 그것만 내고 나서 뭐 예를 들어서 IPTV를 24시간을 본다고 해서 문제될 게 없는 거잖아요. 없죠. 전혀 없죠.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 인터넷이라는 게 양적인 측면하고 질적인 측면을 좀 봐야 되는데 양적인 측면은 통신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이 얼마나 좋은 망을 인프라를 구축을 해가지고 고객들을 혹은 서비스 기업들한테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느냐가 양적인 측면이고요. 질적인 측면은 아무리 좋은 인터넷 망이 깔려 있어도 이걸 이용할 컨텐츠가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활용할 그 컨텐츠가 있어야지 그 라인을 많이 탈 거, 사용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한 20년 전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기껏해야 뉴스 검색. 그렇죠. 인터넷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컨텐츠가 많이 빈약했죠. 빈약했잖아요. 그냥 뉴스 검색이라든지 서로 이메일 주고받는 정도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영상도 보고 내가 직접 만들기도 하지만 영화도 보고 다 모든 걸 더 큰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질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만들었다. 컨텐츠 사업 업체들은. 그럼 당신들은 인프라를 깔았고 우리는 그 질적인 측면에서의 컨텐츠를 만들었기 때문에 누가 더 내고 안 내고가 의미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인터넷 사용하는 그 비용을 내겠지만 그 추가적인 부가적인 비용을 낼 수는 없다라는 측면인 거고 또 반대로 인터넷 서비스 업체 측에서는 그 말은 맞는 말이지만 과거랑 지금하고 달라진 점은 그 컨텐츠 제공하는 업체들의 트래픽이 너무 과도하게 늘어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넷플릭스를 통해서 영화를 보는데 좀
뚝뚝 끊길 때가 가끔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넷플릭스에 전화해서 항의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인터넷에 전화해가지고 그렇죠. 나 이거 끊기고 있다. 맞아요. 인터넷 불안하다 이렇게 네, 얘기하죠. 불안하다 이렇게 네. 한단 말이죠. 당장 고객들은. 그렇죠. 그러면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그런 항의라든지 그럼 그걸 안 받기 위해서 더 높은 또 인프라를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계속 우리만 좀 문제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서로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조율해 보자. 그래서 약간의 두 회사 그 두 입장이 서로 다르진 않지, 그러니까 서로 다른 것 같으면서도 비슷한, 서로 이해가 되는 내용들이 좀 예, 있죠. 어떤 그렇군요. 상황인지 좀 알 것 알 같긴 거는 같아요. 했습니다만 근데 좀 양보를 안 하는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돈 때문이겠죠. 그렇겠죠. 뭐 아무래도 돈이 좀 양보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좀 있죠. 네. 이게 근데 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라. 네. 이런 얘기가 있듯이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이라면 우리나라의 법을 좀 따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너무 반발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사실은 좀 들기도 하고 그래요. 저도 그렇지만 예. 제가 좀 궁금한 게 이게 넷플릭스나 구글, 유튜브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 공급을 하기 때문에 전 세계 통신사하고 네. 국내 통신사들하고 그쵸. 이런 마찰이 있을 거예요. 네. 분명히. 근데 그렇죠. 지금은 사실은 이 글로벌 이 업체들이 이 많진 않아요. 서로 다른 국가들이 같은 입장이라고 해도 이 서비스를 하는 국가는 미국 정도의 한정이 있단 말이죠. 네. 이제 그게 문제인데 이 넷플릭스나 구글뿐 아니라 이제 해외 기업에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이런 입장에서 좀 패싱 당하거나 좀 약간 어떻게 좀 얘기하면 봉으로 여김 당하거나 뭐 이런 이 사례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망사용료 문제 같은 이런 문제들이 좀 사례들이 또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많이 있죠. 네. 뭐 대표적으로 애플 지금 이제 신제품 막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국가들은 1차 밴드 국가라서 네. 지금 구매를 하고 그렇죠. 사용기가 나오고 있지만 예, 예. 우리나라는 전혀 아직 구매할 수가 없죠. 항상 그랬어요. 네, 저희 저희 늦게 나라는 나오죠. 3차 맞아요. 출시 국가로 네. 지금 구분이 되어서 한 10월 중순 정도부터 맞아. 구매가 된다고 해요. 예.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좀 자존심 상하는 게 그 제품의 상당 부분 우리나라 기업들이 부품을 공급으로 그렇죠. 만들어주고 있고 예. 우리나라도 애플 관련해서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 국가 중에 하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항상 1차 거기에 들어간 적이 없었어요. 정말 정말 1.5차까지는 간 적이 있었어도 항상 2차나 3차 정도 수준. 하다못해 뭐 국가를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뭐 말레이시아라는 이런 나라도 2차에 포진되어 있거든요. 같은 입장이네요. 네, 근데 우리나라 3차라는 것이죠. 아, 우리는 3차고. 네, 이번에 3차. 그보다도 더 뒤에 네, 있었던 출시 거잖아요. 그 기준 자체가. 그러니까 좀 자존심 상하는 부분들이 좀 있죠. 성일 왜 그럴까요? 그러게요. 이거 정말 이유를 좀 제가 알고 싶은데. 사실은 제가 이게 뭐 주장이긴 하지만 네. 애플에 대한 충성도가 한국이 굉장히 높은 엄청 높아요. 높죠. 높습니다. 언제 어떤 가격이 나와도 그쵸. 애플 폰을 쓴다는 네. 이 산다는 답변이 사람들은. 많은 나라 중에 많은 하나예요. 나라인데 좀 홀대 받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근데 이제 그거에 비해서는 호재받는 거죠. 또 서비스 센터 같은 경우도 네. 해외 같은 경우는 부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액정이 고장 나면 네. 액정을 교체해 준다든가 이렇게 특정 부품만 교체를 해주게 되는데 우리나라 애플은 아예 그냥 기기를 변경해야 그쵸. 되는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한 더 많은 AS 비용을 내야 되는 부분들 그렇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사례가 되고 또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사례를 좀 본다라면 뭐 메타 같은 경우도 최근에 국내 개인정보 강제 동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단순하게 나의 개인적인 정보 제공하는 것 이상의 네. 정보를 정보를 강제로. 동의를 해야지 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조항을 넣었다가 지금은 이제 보류가 됐어요. 워낙에 이제 반발이 반발이 있어서. 심하고 정보도 이거 법적으로 좀 문제가 좀 있다고 해가지고 예. 근데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결국에는 메타가 그 타겟 광고를 하기 위해서 네. 이 개인정보 동의를 억지로 예. 받으려고 한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지금 시행을 했었거든요. 아하.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논란이 됐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또 그 구글 같은 네. 경우는 이제 뭐 인앱 결제라고 하죠.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지금 애플은 원래 그랬고 네. 구글은 게임에 한해서 구글 플레이어라든지 이렇게 다운 받아서 네. 뭐 결제를 하게끔 네. 했는데 이것을 이제 뭐 그 전자책이라든지 뭐 음반이라든지 이런 걸로 다 확대한다라고 하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보통 수수료가 30% 정도 된다고 해요. 많게는. 네. 한 20에서 30% 차지한다고 하는데 네. 원래 이런 비용을 안 냈던 업체들이 내게 된다면 또 소비자한테 전가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우리나라가 좀 그런 것들이 좀 심했죠. 또 좀 길어질 수도 있는데 그 괜찮습니다. 세금 같은 경우 네.
뭐 그 애플이 국내에서 한 7조 900억 정도 매출을 보여준다고 해요. 예. 근데 그 영업이익률이 1.6%라고 하면서 법인세를 629억만 냈어요. 네. 근데 애플이 전통적으로 영업이익률이 엄청 높은 기업이거든요. 그렇죠.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뭐 미국 같은 경우 평균 영업이익률이 35에서 40%인데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1.6%라고 그렇죠. 예, 하면서 법인세를 이해가 안 내는 거죠. 네, 근데 그 안 이유는 되네요. 뭐 싱가포르에 있는 애플사를 통해서 수입을 해온다. 음. 그래서 그 비용이 많이 든다. 이런 음.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법인세를 적게 내고 있고요. 글쎄요. 뭐, 그냥 듣기에도 좀 꼼수 네, 같은데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상당히 법인세를 낮게 내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내 법을 좀 악용을 해가지고 그렇죠. 좀 편파적으로 국내를 좀 대우하는 부분들이 좀 있죠. 지금 몇 가지 사례만 얘기를 해주셨는데도 저 막 애국심이 지금 막 끓어오르려고 하는 그렇죠. 느낌인데 약간 화가 나죠. 예, 이게 네. 코리아 패싱이라고까지 표현을 해도 되는데 이게 왜 그런지 진짜 궁금할 정도예요. 지금. IT 기업뿐 아니에요. 지금 칩포 동맹 반도체. 예, 맞습니다. 반도체 과학법, 인플레이션 미국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방지법. 아주 여러 분야에서 네. 이런 사례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불평등하고 강제적인 제약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예. 그런 지적들에 대해서 좀 해결을 좀 해봐야 되겠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어쨌든 우리에게 피해가 가장 적은 방식을 우리가 또 찾아야 되는 것이 네. 우리의 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다시 망사용료 이야기로 돌아와서 콘텐츠 이용자라던가 제작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 어떤 조치가 있겠습니까? 어떨까요? 뭐 저는 근데 지금 이러한 망사용료가 국내에서만 좀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미국하고 유럽 전 세계적으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도 그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인터넷 서비스 비용을 내고 그 다음에 내가 인터넷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는 터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망 중립성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망 중립성의 원칙은 무조건 존중을 하겠다라는 것인데 워낙에 이 대형 컨텐츠 업체들의 그 비중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이런 부분들 약간 규제를 좀 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우리나라는 그나마 뭐 넷플릭스라든지 그 구글, 유튜브라든지 유튜브, 네. 또 메타가 차지하는 전체 비중이 30% 정도예요. 네. 그나마 이제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는 이런 국내 잘 업체들이 있으니까. 좋은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이들 세계 기업이 50% 이상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전체 인터넷에 사용되는 거에 비중이 50% 이상 차지하고 있어요. 자국 OTT 업체들이 네. 어떤 얘기죠? 그래서 뭐 프랑스라든지 뭐 독일 같은 경우는 아예 비용을 부과시켜서 내고 있고요. 또 뭐 이탈리아라든지 스페인 같은 경우는 좀 그 트래픽을 좀 낮춰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도 그 망 중립성은 정부는 그러니까 행정부는 망 중립성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좀 존중을 해주고 있지만 또 공화당 같은 경우는 아예 그 법안을 좀 만들었죠. 그래서 인터넷 공정 기업법이라는 것을 발의해가지고 네. 이게 안 아직 적용은 안 되고 있지만 주요 업체들이 네. 좀 이런 비용에 대해서 좀 내야 된다라는 추세로 좀 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만 뭐 이런 해외 기업을 규제하기 위해서 이런 법을 좀 만들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보고 세계적인 현상이다 이 네, 말씀이죠. 세계적인 현상을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 조금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요. 네. 우리 시장과 소비자가 세계적인 시장에서 적극적인 권리를 이렇게 누리고 이런 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앞으로 넓게 보면 어떤 자구책들이 좀 필요할까요? 뭐 결국에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특정 업체가 그 특정 인터넷 시장을 좀 독과점 형식으로 차지한다는 게 문제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그런 것 중에 하나는 너무 좋은 콘텐츠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긴 한데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라든지 컨텐츠 제공 업체가 서로 싸워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 생각하고 있어요. 네. 어쨌든 둘 다 윈윈 해야지 더 그렇죠. 시장이 커지는 거고 그렇죠. 또 기업이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요즘에 이제 많이 적용되는 게 뭐냐면 그 캐시 서버라고 해가지고 이제 서버 자체가 기존에는 미국이라든지 자국에 있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가 그걸 활용을 하려면 미국에 있는 인터넷 서비스 업체한테 돈을 주고 그 데이터를 가져와서 송출해줘야 되는데 예. 캐시 서버라고 해서 국내에다가 서버를 두고 나서 네. 좀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그런 콘텐츠는 아예 국내에다가
안 준다는 것이죠. 그럼 해외 인터넷망을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내 기업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이 망 사용료를 적게 내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도입을 한다든가 네네.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 인터넷망 어쨌든 트래픽이라 그 인프라를 구축해야지 또 컨텐츠 업체들도 활용할 그렇죠. 수가 있는 그렇죠. 부분이니까 일정 부분의 수익이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이런 부분들 같이 윈윈해서 투자를 하거나 좀 공유하는 부분들 이런 것이 좀 활성화된다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유창희 평론가와 망 사용료 전쟁을 둘러싼 해외 기업의 한국 패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깊이가 다른 경제 뉴스 연합뉴스 경제TV 예, 경제 읽으려면 꼭 알아야 할 이 경제 언박싱 앞으로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유튜브로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경훈 성유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